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조민 씨의 의사 면허가 사실상 취소 수순을 밟게 되면서 정치권에서도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은요, 오늘 하나둘 반응을 내놨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최근 2심 판결 이후 조 전 장관을 다시 두둔하는 듯했던 민주당인데 오늘은 아직까지 공식 입장이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위로해요. 도대체 그렇게 당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얼마나 저분이 힘들었을까. 그리고 참 장하다. 온 가족이 장하다. 그 생각이 들었고요. 우주의 원리인데 내 눈에 당장은 안 보이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작용은 반드시 반작용이 있어요. 조국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조국의 시간은 오게 돼 있어. 근데 오긴 오는데 내 눈에 보이게 원하는 시간 내에 직접적으로 오게 만들려면 대선을 이기면 됩니다. 추미애 전 장관도 조국 묻어주자고 하면 뭐하러 정치하냐. 이낙연 전 대표도 괴로운 시간 견디는 조국과 함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단 저희 뉴스탑10 시작하기 전까지 민주당과 혹은 여권 인사들의 반응을 쭉 살펴봤는데 오늘 조민 씨의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반응들이 아직 뾰족하게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이제 그 녹취에서 보셨지만 김어준 씨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대선에서 이기면 조국의 시간이 다시 온다. 자, 그러면 대선에 이기면 조국 전 장관의 대법 지금 현재 형사 재판과 이런 내용들이 다 뒤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저는 참 그 사고방식이 정말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이런 사실을 또 다 뒤집을 수 있다라는 그 상식, 그 생각, 그 자체가 저는 놀랍고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편은 괜찮다. 우리 편은 아무리 잘못해도 안중근이고 아무리 잘못해도 정말 열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정말 이런 분들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름을 걸고 정치활동을 하시는 분들 같은데 민주화 운동을 했다라는 분들이 이렇게 지금 인식을 과연 하고 있으면 이게 타당한 것인가? 정말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문제는 우리 사회 교육의 공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공당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이 나와야 되는 게 상식 아닌가요? 아무리 자기들과 관련 게 있고 하더라도 공과 사는 구분해야죠. 그리고 우리 사회에 중요한 문제를 던져준 사실에 대해서 정당의 입장이 없다? 더군다나 대통령을 하시겠다는 나오신 분들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입을 닫고 있다? 어떤 분은 정말 옹호하는 입장까지도 내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앞으로 그러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신들 편에 대해서는 말도 하지도 않고 자신들 편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권 다시 잡으면 다 뒤집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저는 이거는 정말 민주주의를 어떤 면에서 보면 원한다는 분들의 생각이 아니라 이건 정말 독재에 대한 생각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조민 씨의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해서 야권 인사들도 한마디 했습니다. 윤석열 캠프는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처분이다. 사필 규정이다. 자녀 인생 망친 조국 전 장관 SNS 끊고 자숙해야 된다. 이렇게 각기 얘기를 했는데 특히 또 한 명 진중권 전 교수는요. 저의 재평론가님. 이제 여당이 검찰개혁, 언론개혁 이후에 이제 대학개혁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에 불리한 판결을 하면 또는 권력자나 친문 핵심의 어떤 이해관계에 반하는 처분이 내려지면 전부 다 개혁 대상으로 보는 것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최초는 검찰개혁이었죠.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대로 윤석열 후보 전 검찰총장이었죠. 검찰총장 임명식 때 살아있는 권력도 눈치 보지 말고 수사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 그대로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니까 검찰개혁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판결을 보게 되면 이 사법부에서 정경심 교수에 대한 유죄 판결,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 등이 나오자 이제는 사법개혁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수많은 권력에 대한 의혹 보도를 한다는 이유로 가짜뉴스 잡겠다면서 진보 보수할 거 없이 모든 기자단체가 반대하고 있는 언론개혁을 하겠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제는 또 대학개혁인 것이냐, 부산대 의전원이나 고려대에게 화살을 돌리는 것이냐라면서 진중권 전 교수가 이제까지 여당이 주장해왔던 개혁이 사실은 개혁을 빙자한 권력 지키기가 아니었느냐라고 촌철살인으로 아주 아프게 묻고 있는 대목이거든요. 이 같은 물음에 대해서 개혁을 내세우는 것도 한두 번이지 권력이 자꾸 공격받을 때마다, 권력이 비판받을 때마다 전부 다 개혁을 들고 나오게 되면 개혁이라는 단어 자체가 희화화될 수도 있다는 것, 국민들의 싸늘한 시선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제는 이 180석을 가졌다 하더라도 여당이 알아야 될 타이밍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런데요, 이 딸인 조민 씨뿐만 아니라 어머니 정경심 교수도 또 다른 징계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자의 배우자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동양대학교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만약에 위조했다면 그 사실로도 충분히 중대한 범죄가 된다는 점은 인정하지요. 법대 교수니까 이건 커다란 죄라는 건 인정하지요. 네, 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양대학교 표창장이 위조됐으면 당연히 법무부 장관 못하죠. 법적 책임 져야 되겠죠. 제 처가 그걸 했다 그러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 생각합니다. 딸의 의전원 입학은 일단 취소가 결정이 됐고 부모도 1심, 2심 판결문에 따르면 뭐 공범이다라는 검찰의 주장을 법원이 인용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최 교수님, 동양대에서도 정경심 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이 될 거고 밑에 있는 부분 조국 전 장관이 지금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갈림길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징계위를 학교에서 열겠죠. 절차에 따라 할 거라고 저는 봐요. 학칙에 있는 대로 해야 되고요. 이사회 규정에 있는 대로 해야 될 텐데 동양대 같은 경우는 아마 휴직 중이어서 조치를 내릴 수 없었다고 밝히고 있는 것 같아요. 정관에는 기소가 되면 이제 직위 해제를 하는 걸로 돼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아마 휴직이 끝나고 나면 징계 절차를 밟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서울대는 이제 본인들이 법인에 있는 징계 절차가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대부분 이제 저렇게 하더라도 또 교육부의 소명 절차하고 또 이거 취소해달라고 소송하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학교에서는 징계를 하더라도 본인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만약에 이걸 다시 취소해달라고 요청하게 되거나 또 교육부가 이제 소명 절차 과정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저기서 이제 직위 해제된 것이 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예. 왜 계속해서 이런 논란이 좀 불거지냐면요. 조국 전 장관 본인에 대해서도 교수직을 유지하고 국립대에서 월급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계속 뒷말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우에요. 공무원의 경우에 보통 이렇게 기소가 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그냥 그 사퇴하라고 보통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냥 내려와야지. 사실은 이거를 끈질기게 여기서 징역 벌써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징역 4년까지 나왔는데도 그 교수 자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있는 것도 저는 상식적이지가 않고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 아이들 가르치는 교수잖아요. 다른 직업도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 조국 전 장관은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대예요. 서울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저는 그것도 너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걸 꼬박꼬박 교수직을 유지하면서 그 봉급을 받는다고 월급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거 자체가 너무 창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어떻게 학생들에게 그 교단에 설 수 있을까요? 그냥 스스로 내려와야지. 자꾸 이걸 가지고 재판을 걸고 계속 이걸 갖다가 하겠다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상식에 맞지 않으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좀 어려울 정도예요. 예. 말씀을 하는 사이에 이제 화면이 바뀌었고 이번 주에 일정들이 나오는데 오늘 오후에 부산대가 1시 반에 입학 취소를 발표했어요. 조민 씨. 그리고 목요일 웅동학원 채용비리 항소심 선고가 있고 금요일에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재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오늘 이번 주가 조 전 장관에게는 글쎄 운명의 한 주가 될 수도 좀 있겠네요. 뭐 화요일 오늘 입학 취소 발표는 났고요. 다만 저는 26일에 있는 동생의 항소심 선고 같은 경우는 본인 동생의 일이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에게 직접적인 뭐 타격이 있을 것이다. 어느 정도 국민의 판단은 가겠지만 그렇게 크게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건 27일에 있는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재판인데 이건 당사자가 조 전 장관이고 정경심 교수의 이 항소심 판결문을 보게 되면 적어도 7가지 허위 스펙 중에 2가지 허위 스펙은 조국 전 장관이 주도해서 만든 것이다. 서울대 인권법센터와 부산 해운대 A호텔 인턴 경력서를 말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정경심 교수 책임이다, 배우자의 책임이다라고 떠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 전 장관이 직접 증명해야 되는 아주 중대한 혐의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계속 강조해왔던 도덕성에 흠집이 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27일 재판에서 어떤 공방이 오갔는지 그리고 또 만약 그날 증인들이 출석을 한다면 조국 전 장관의 입장과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쌓이고 쌓여서 조 전 장관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강성 여권 지지층으로부터 여전한 신뢰를 받고 있지만 그 신뢰를 받는 폭이 점
점점점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 이 부분 조 전 장관 본인 재판이 여론의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주 일정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꽤 중요한 뉴스였습니다. 부산대가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